네, 안녕하세요. 신 교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에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서요. 이 부분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간밤에 나왔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 돈을 쓰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 시장의 반응은 약간은 좀 시큰둥한 듯 보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의 반응도 함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그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이제 그 소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합의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이제 그 합의가 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상원에서 이제 표결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총 4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전체적으로 뭐 이제 예산 통과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걸 이제 나눠가지고 했죠. 일단은 공화당하고 이제 협상이 쉬운 1조 2천억 달러 규모, 거기에는 이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도로라든가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SOC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가 이제 우선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3조 5천억 달러 규모는 이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이제 복지라든가 교육, 또 뭐 기후변화 대처 관련된 이제 그런 예산들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공화당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예산 조정이라는 이제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예산 조정이라는 절차는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쉽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통과를 시도할 걸로 지금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죠. 이제 상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1조 2천억 달러도 이제 하원 쪽에 다시 가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원의 지금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1조 2천억 달러가 오더라도 나머지 3조 5천억 달러가 전체적으로 다 통과가 될 때까지는 이 법안을 보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원 통과는 됐지만은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도 전체적으로 통과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확실한 그 하원 통과는 지금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그 남은 3조 5천억 달러와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쪽이 독자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9월이나 10월경이면은 전체적인 이제 뭐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9월이나 10월경에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뭔가 성과를 드러내야 되는데 주요 이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 투자가 영 교착 상태여서 뭔가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렇다면은 이에 따라서 수혜 섹터 어떤 쪽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수혜 섹터라고 하면은 오늘 일단 잘 움직이던 쪽들은 일단 뭐 건설 장비주도 쪽이 좀 움직였고 또 경기 부양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그런 쪽도 조금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법안이 전체적으로 다 3조 5천억 달러를 포함한 전체적인 법안이 다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전기차 쪽이 분명히 요번에 이제 통과된 법안 쪽에도 충전소 사업이 물론 그한 70억 달러 정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분에 이제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전기차 부분 또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대처 관련된 부분이 통과된다면은 신재생 쪽도 이제 수혜주가 될 거고요. 또 이제 그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의료보험을 낮추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SOC 쪽은 뭐 당연히 이번에 통과된 것만으로도 뭐 이제 활성화될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미국의 수도 같은 것들은 지금 교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철강주들이 미국 쪽으로 수출길이 조금 더 트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관련 섹터들이 이제 부각이 될 게 예상이 되는데요. 단지 지금 단기로는 지금 시장이 이 어떤 그 예산안 통과 부분에 대한
호재성 뉴스를 크게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단기로는 이제 테이퍼링 이슈에 더 시장은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소화가 돼야지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하는 거는 조금 나중 일이고 당장에는 지금 이제 테이퍼링 이슈는 당장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들을 지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인프라 투자라는 호재보다 이 테이퍼링 우려라는 악재를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테이퍼링 쪽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3% 중반까지 왔고 달러 인덱스 이달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금도 보니까 국내 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 회복해서 1154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 계속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일단 뭐 금리만 본다면은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슈에 제일 민감한 게 국채금리하고 달러인데, 국채금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1.3%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1.34%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그려드렸던 이제 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선에 지금 거의 근접한 형태죠. 저 선을 넘으면은 그러니까 그 선이 이제 넘게 되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시장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이 이제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우려감들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는 총재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조기 테이퍼링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 고용에 대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이번 7월 고용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고용 그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이번 7월 고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은 정부 호텔 레저, 민간, 비농업 이렇게 돼 있고 5, 6, 7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부 쪽은 5, 6, 7월이 계속해가지고 고용이 증가를 했고 호텔 레저 쪽은 7월 달에 살짝 뭐 감소했습니다. 민간 쪽도 살짝 감소, 비농업 부분, 제조업 부분이 7월 달까지 계속해서 늘었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호텔 레저보다는 비농업 부분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호텔 레저 쪽은 서비스업 쪽이라서 이것은 이제 미국 국내 경기 쪽에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비농업 쪽이라는 건 제조업이라서 전체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비농업 부분에 이제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은 살짝 줄었는데 정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정부 지원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지원발로 인한 그런 이제 어떤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이제 계속 될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느 총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지지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레피얼 보스틱이라는 이제 애틀란타 여느 총재는 8월, 9월에도 고용 지표가 이번처럼 이렇게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 빨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릭 로즌그렌 보스턴 여는 총재네요. 9월이면 고용 지표가 연준 테이퍼링 기준을 충족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얘기를 따르자면은 그럼 뭐 한 10월, 11월이면 테이퍼링 하자는 소리고요. 또 뭐 이제 크리스토퍼 오일러 연준 이사라든가 이제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같은 사람들도 다 이제 계속해가지고 테이퍼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들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건 이제 파월인데,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밤에 7월 CPI가 나오고 또 목요일 날은 PPI 나오는데, 월 단위로 일단 6월 달보다 조금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연준 내에 이제 신중론이 또 연장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있고 지금 이렇게 뭐 금리나 달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리 좀 불안감이 선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7월 CPI가 뭐 6월보다 더 높아졌다라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 충격이 한번 올 걸로 봅니다. 8월 26일 날 이번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연례 이제 미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쨌든 시장은 횡보를 좀 하면서 결과 발표를 좀 보지 않을까. 잭슨홀 미팅 때
뭔가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을 내놓지 않을까를 눈치 보기성으로 계속해서 좀 행보를 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금리 1.4% 돌파가 되는지를 좀 기준점 삼으셔가지고 1.4%가 돌파가 되면은 그 부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현금 관리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테이퍼링 우려가 나타나고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 결국에는 긴축 정책 쪽으로 가는 거고 금리 인상 수순을 밟게 될 건데 섹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 민감 섹터가 조금 더 낮고 가치주들이 좀 더 낮고 성장 섹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 전략에 있어서도 성장 섹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라고 하는 것은 왜 안 좋냐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조금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고, 또 섹터상으로는 이제 은행주처럼 뭔가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섹터들이 더 올라가고, 또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타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테이퍼링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한번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아주 큰 엄청난 발작이라기보다는 잠깐의 흔들림 이후에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종목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하반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제 생각에는 섹터 플레이보다는 종목별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따져보면서 플레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예, 오늘은 아래도 위도 여의치 않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래로 빠지자니 기업들 실적들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대형주들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80% 이상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니까 실적들 너무 좋고 또 위로 올라가자니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하고 모멘텀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은 좀 눈치 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번 주는 조금 못다 좀 신중하게 시장을 좀 관찰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시다가 시장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